안녕하세요. 건강하게 품위 있게 새송이쌤입니다. 요즘 미국의 수입 관세 강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정부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4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는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점을 핵심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지원이 필요했을까? 두 번째, 지원 패키지의 규모와 주요 내용. 세 번째,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 네 번째,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섯 번째, 앞으로의 전망은?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지원이 필요했을까?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미국 시장의 변화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관세 부담이 그대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수출 물량이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결국 고용 축소까지 이어질 위험이 커진 겁니다. 특히 이번 관세는 예고 없이 갑자기 강화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단순히 기업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긴급 지원 패키지 4조 6천억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두 번째, 지원 패키지의 규모와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긴급 지원 패키지의 규모는 무려 4조 6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물류비 지원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수출 단가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수출 과정에서 드는 물류비, 운송비 일부를 보조해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 때문에 운영자금이 막히지 않도록 대출 보증, 긴급자금 지원 같은 금융 대책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긴급자금줄을 열어준 셈이죠. 셋째,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입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무역진흥 자금과 해외 전시회, 상담회 같은 기회를 확대 지원합니다. 즉, 이번 패키지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물류, 금융,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종합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 이번 지원 패키지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들이 당장의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소수출 기업이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 상품 가격을 10%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주문이 끊길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정부의 물류비 지원을 받으면 운송 비용이 줄어들어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 인상 폭을 줄여서 거래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또 다른 예로 갑작스러운 관세로 매출이 줄면 기업 운영 자금이 막힐 수 있는데 금융 지원과 대출 보증 덕분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빌려지건 월급이나 원자재 구입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용 안정입니다. 수출 부진으로 직원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지면 인력 감축 없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기업만 살리자는 게 아니라 수출 기업, 고용, 가계 경제, 국가 경제로 이어지는 경제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건 기업만을 위한 대책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 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고용 안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만약 수출 부진으로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곧바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죠.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고용이 유지된다면 그 자체로 국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물가 안정 효과입니다. 관세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면 우리가 사는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 가격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물류비와 수출 비용을 보조하면 그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드는 거죠. 셋째, 국가 경제 신뢰도입니다. 정부가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신호는 해외 투자자와 국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책은 단순히 기업을 돕는 게 아니라 일자리, 가계, 물가, 국가 경제까지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4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는 분명 당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 처방은 충분하지만 장기 대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관세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통상 정책은 국제 정세와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도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의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친다면 비슷한 위기가 다시 올 때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 지원 체계와 무역 전략이 병행돼야 합니다. 결국 이번 지원 패키지는 위기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업의 혁신, 정부의 지속적 지원, 국제 협력이 함께 맞물려야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책은 때로는 복잡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자리와 생활, 그리고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불안 대신 조금 더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죠.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품위 있게 새송이쌤이었습니다.